안녕하세요. 전남 나주 휘스 공방을 대표하고 있는 안휘양이라고 합니다. 오늘 업사이클링 가죽공예 부분에서 만들 거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가방을 통해서 이 작품과 이 작품을 만들 건데요. 이 가방을 잘라가지고 만들 예정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재료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런 패턴지가 필요해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로 패턴지를 먼저 필요하고, 이 가방을 통해서 이제 업사이클링을 할 예정인데요. 제가 쓰던 가방이에요. 보시다시피 모서리 부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해져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가방이 유행이기도, 가방을 재변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방을 다 해체를 해야 해요. 스트랩 같은 부분도 다 제거를 하고요. 보통 업사이클링 하실 때 이런 바느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재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들은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다 바느질 부분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잘라주실 때는 최대한 스티치 부분과 가까이 잘라주시는 게 로스율을 줄일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체가 다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조임계로 쓰였던 스트랩 부분인데, 이거는 가방끈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추후에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왔어요. 활용할 건데,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안감이 예쁘게 잘 붙어 있어서 안감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이 패턴지를 이용을 해서 이 가죽에 자를 예정이거든요. 원하는 위치에 자세를 잡고 위치를 맞춰주세요. 지금 이게 정 사이즈의 종이 패턴지라서 예쁘게 모양을 잡고 자르겠습니다. 패턴지에 맞게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예정인데,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안감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걸 안감을 그대로 사용하고 따로 안감을 붙이지 않고 제작을 할 예정이에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잡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어주셔야 돼요. 위치를 먼저 표시를 해줄게요. 패턴지에 표시가 돼 있어서 접혀질 부분의 위치에 맞게 살짝쿵 표시를 해주시면 좋아요. 지금 이 검정색 선에 맞춰서 양 끝점이 이런 식으로 붙여질 예정이에요. 가죽콩이 같은 경우에는 본드와 본드끼리 붙는 성질이 있어서 붙이는 면에 다 부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까 표시한 검정색 부분까지 부착을 해줄게요. 본드끼리 붙였을 때는 바느질을 해줘야 더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바느질을 하기 전에는 가죽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뚫기가 힘들어요. 치질 그리프를 이용해서 구멍을 뚫을 거거든요. 디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그어줄 거예요. 그 위치에 맞게끔 구멍을 뚫을 거예요. 내 눈에 보이게끔 줄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10날짜리 그리프를 이용을 해서 구멍을 뚫을게요. 뚫을 때는 뒤에까지 구멍이 잘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다음 칸도 그대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시고요. 보통 이제 가죽공예에서는 새들 스티치라고 바늘을 2개를 사용을 해서 앞과 뒤에 땀이 동시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바느질을 보통 하거든요. 바느질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4배 정도의 실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1배, 2배, 3배, 4배 길이에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이 실이 보통 3줄로 엮여있는 실이라 이 실을 바늘로 통과를 시킬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번 통과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그대로 바늘귀 쪽으로 쭉 잡아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실이 엮여가지고 빠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느질을 할 건데, 새들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이 약간 사선으로 나와야 예뻐요.
당겨주시는 방향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뒷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벌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 번씩 더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서부터 그대로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이 나와 있는 구멍 다음 구멍에 바늘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잡아당길 때는 아래로 잡아당겨 주시는 게 좋아요. 실을 아래로 잡아당겨 주시고 뒤에 있던 바늘을 방금 통과했던 구멍, 그 구멍에 그대로 넣어서 위로 잡아당겨 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 주시면은 모양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사선 모양으로 바느질이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바느질 부분이 되게 사선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나와야 예쁘게 된 바느질이에요. 나와 있는 이 실에 대해서는 라이터로 찢어서 눌러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똑딱이를 달 위치를 찾아야 돼요. 이 패턴지에 여기 구멍과 여기 구멍에 맞춰가지고 표시를 해줄게요. 어차피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그냥 볼펜으로 표시를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이제 표시한 부분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집에서는 아까 잘랐던 가죽을 한 두세 겹 댈게요. 이런 식으로 뚫어주시면 됩니다. 시중에서 많이 보는 똑딱이라고 하는 이 스프링 도트를 여기다 달 건데 망치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잘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성입니다. 만들었던 제품에 처음에 나왔던 가방끈을 이용을 해가지고 핸드백처럼 느낌을 내면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는 구멍만 위치에 잡게 그냥 뚫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멍을 위치에 맞게 뚫어주시고 그냥 묶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미니 핸드백처럼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썼던 가방을 이용해가지고 이 디자인의 카드 지갑을 만들 건데 이렇게 생긴 아까 자르고 남았죠? 이거 말고 밑판을 이용을 해서 디자인을 만들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짜투리 가죽이 되게 많아요. 제가 디자인을 좀 합쳐볼 생각으로 가지고 왔어요. 종이 패턴을 이용을 해서 가죽을 잘라줄 거예요. 좀 자르기 편하게 가위로 가 재단을 해줄게요. 2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2장을 먼저 잘라줄게요. 포인트가 될 이쪽 부분을 다른 색 가죽에 짜투리 가죽으로 자를 건데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돼지 가죽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얇은 가죽이라서 안감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가죽이에요. 그래서 얘를 안감을 쓸 예정입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되는 패턴지 하나와 이런 식으로 될 패턴지가 2개인데 색상을 원하는 느낌으로 먼저 골라볼 거예요. 은색이 앞으로 가게끔 할 예정이에요. 가재단을 먼저 해줄게요.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뒷면이 깔끔하지 못해서 아까 말한 돈피를 이용해서 붙여줄 예정입니다. 안감과 겉감끼리 붙여줄게요. 부분 쪽으로 올지 않게 붙여줄게요. 똑같이 얘도 잘라줄게요. 이런 식으로 다 재단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조립을 먼저 해보면 이런 식의 느낌의 카드 지갑이 됩니다. 본드 칠을 해준 다음에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바늘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본드와 본드끼리 디바이더를 사용해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굴곡이 있는 부분은 나리 2개짜리를 이용을 해서 치질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주시고요. 바느질 하고자 하는 위치의 길이만큼 4배를 잡아줄게요. 바느질을 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안 쓰는 클러치백 이런 거에 오늘 만들었던 이런 느낌의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해서 제품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